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2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장에서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요. 어떤 이 자리, 지금 지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져 있는 자리를 여기서 반등할지 혹은 추가 하락이 나올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혹은 편기 혹은 헤드 페이크 혹은 다이버전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들을 그래서 이 모습들을 한번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 그리고 두 종목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 종목은 CGV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CGV 맞죠? CGV,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 두 회사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좋은 회사는 언제나 관심 갖고 좀 찾아보고 있자라는 의미로 한글 컴퓨터에는 조금 강한 어떤 모멘텀이 하나 생긴 것 같고, 여기에서는 어떤 헤드페이크 혹은 편기의 모습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방송했던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잔소리성 이런 방송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이 좀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시장을 좀 볼게요.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 일단은 다우 지수 같은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요거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우 요 정도, 이거는 다우고요. 색깔을 달리 한번 해서 S&P 500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S&P 500이나 다우나. 그러면은 그냥 빨간색으로 나스닥만 표현해 볼게요. 나스닥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이렇게 왔죠. 끝에까지. 이 끝부분의 차이가 좀 나죠?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의 차이가 나는데, 나스닥이 쭉 치고 올라갈 때, 다우랑 S&P 500은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다우라든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얘네는 우열을 가린다라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보면 언제나 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떤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나 비슷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올라가는 데 비해 다우랑 S&P 500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두 개는 못 올라가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본다면 얘네 두 개가 따라 올라가든지 혹은 하나 튀어 올라가 있는 것이 급하게 내려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다만 이 세 개 중에 두 개 하나 이렇게 나눠줬으면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논리적으로 다우와 S&P 500,
다우와 S&P 500이 횡보를 보이는 이 모습을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봤던 거고, 나스닥은 혼자 이렇게 튀어 올라가 있는 나스닥은 언젠가 얘네들과 방향성을 같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이 조금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단시간 내에 분산으로 추정되는 어떤 1위 5차례 정도 분산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분산은 4회에서 6회 정도가 나오면 보통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기에 충분한 어떤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통 이러한 분산이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신용, 뭐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분산이 나오고 나서 바로 빠질 수도 있고 며칠 후에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반등하고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한 80% 정도가 이런 분산 이후에 하락하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꽤 큰 통계가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남다른 거래량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나스닥, 특히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들이 있는 그쪽 애들의 산업이 의 분산 혹은 그 조정 하락을 예상해 두었다면 우리도 역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특별하냐면 과거로 쭉 돌아가 보면 이때 2017년 6월, 지금 2018년 6월이잖아요. 딱 1년 정도 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래량이에요. 이때까지 이 정도의 강한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중에 나오는 거래량과 어떤 하락에서 나오는 거래량,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일단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조금 의미를 둬야 됩니다. 과거에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저점에서 나오면서 반등하는 구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의미 있게 나오는 거래량들은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거래량, 여기에서 약간의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근데 이렇게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분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약간의 짧지만 조정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조정이 이렇게 나왔고, 그렇죠? 약간씩의 조정, 여기서는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상관없고, 여기는 약간의 조정이 살짝 보였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조정이 보였고, 여기는 바닥 거래량이니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때 거래량이 조금 특이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산이 있었지만 이때 돌파해버리고 여기서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간혹 그렇게 조금 특이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때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조금 이렇게 약세가 올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올라가고 여기서 쏟아졌거든요. 조금 특이했던 케이스였고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을 코스피랑 비교해 보면 이 느낌이었거든요. 이 구간.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사실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여기는 일시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원래대로 좀 자연스러운 파동이었다면 좀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은 어떤 속임수 혹은 다이버전스, 시세의 다이버전스, 혹은 어떤 편기 현상, 혹은 뭐 헤드 페이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말이 조금 오늘 좀 급하네요. 이렇게 보면 전 이렇게 봤던 거죠. 여기가 어깨, 머리,
어깨 요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조금 더 어차피 시세가 여기까지 올 바에 높이 올린 다음에 강한 하락을 하는 것보다 서서히 이렇게 죽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왔으면 그렇게 큰 손실은 입지 않았겠다. 일반 투자자들이. 왜냐면 여기서 벌었던 거 2017년도 벌었던 것을 여기 장에서 다 잃었거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좀 지나고 나 보니까 보이는 거지만 한번 요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느낌이 미국 시장의 어떠한 강한 어떤 평기 현상, 어떤 페이크 현상으로 인해서 강하게 한번 올라가는 시점이 나스닥에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서서히 갈 것이 한번 이렇게 고점을 강하게 만들고 내리꽂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을 하나 사실 이것은 단어들은 바뀔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것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것들 유치하게 어떠한 추세선을 걷고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주가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혹은 상승 추세선을 긋고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다양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아는 어떠한 추세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에서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돌파하는 이런 자리들에서 돌파를 훌륭하게 했지만 바로 빠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꾸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에서 누구나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근데 어느 순간 확 가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주식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람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편기라고 부르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존 볼린저는 헤드페이크라고도 미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또 표현하고 그렇죠? 다이버전스 영국에서는 다이버전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시세의 어떤 반동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하지만 이런 모습이 시세의 어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주식 시세에서는 꽃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의 처음과 끝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염두에 두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매년 우상향하는 이런 주식이 있어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아주 강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회사인데 이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하게 하락을 돌파해버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떠한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래량을 동반한 그래서 모두를 절망시키는 하지만 그 이후에 재빨리 회복하고 모두들 어리둥절할 때 시세를 분출해버리는 이것이 사실 강한 진짜 상승일 때는 이런 상승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국 그 어떤 유튜브나 이런 투자자문사 유사 투자자문사 쪽애들은 세력이다 이런 말 세력이다 혹은 주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이거는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세라는 것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시세 놀이터고 코스닥은 기관 잡주들은 개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이거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어떤 시세가 올라가는데 이 시세의 오르막 이 상승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분석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쩔 때는 외국인이 되고 어쩔 땐 기관이 되고
어쩔 땐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인 것이죠. 근데 다만 통계적으로 80% 정도를 외국인들이 80% 정도의 어떠한 확률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시세에 일치하는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이 회사는 누가 시세를 이끌어 가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회사 거기에 누가 이 회사 이 종목의 수급의 주인인지를 파악한다면 얘네들의 어떠한 특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적절한 타이밍을 좀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에서 어제 일단은 나스닥에서 강한 분산이 나왔다라는 건 아주 기분 나쁩니다. 아주 기분 나쁜 모습, 이 모습. 만약에 여기에서 이 분산이 진짜로 하루 이틀 더 이루어지면 한 번 더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지수, 우리 뭐 코스닥으로 해볼게요.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누군가는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편기의 입장에서 다이버전스의 입장에서 좀 확인해 보면 조금 지저분하게 복잡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간편하게 좀 심플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과거부터 올라갔던 주식이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지만 한 번에 이상한 형태를 보이고 강한 하락을 보였죠. 그 다음에 심플하게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온 상태다. 그래서 마치 여기가 머리인 것 같고 여기가 어깨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여기가 머리이고 여기가 양 어깨. 그래서 어깨가 두 개인 강한 하락 패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흔히 지지라고 하는 영역들이 이 구간대를 지지 이 선들 뭐 2300에서 2500 뭐 2350포인트 정도를 강한 하락의 어떤 지지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최근에 한번 깼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죠. 상승하고 있던 다만 반등을 잘 한 번씩 보여줬던 이 중요한 일정 가격대를 한 번은 깼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깼지만 마치 다이버전스처럼 약간의 속임수고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희망의 어떤 시나리오가 한편 있는 것이죠. 1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나스닥의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이런 안 좋은 모습 그리고 오늘 밤에 어느 정도의 하락이 좀 거래량을 실은 하락이 더해진다면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번째 좀 안 좋은 상상. 근데 우리는 이 1번만을 상상할 수는 없으니까 2번까지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지난주 목요일 날 일단 매도하고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그날이라든지 팔로우스루 데이라든지 어떤 25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그 가격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시세가 그때그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인데 이게 하락으로 더 갈지 상승 전환할지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긴가민가하다라는 거죠. 긴가민가. 지금 시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긴가민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보하면 되죠. 판단 보류. 그렇죠. 이렇게 위험한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시세의 끝자락에서 여기가 바닥이네 뭐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보류. 여기가 이제 땅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기가 이제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면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돌다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돌다리가, 여기 강한 유속의 어떤 그 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가가지고 이 돌다리 하나 두들기고 건너고, 두들기고 건너고, 두들기고 건너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이 중간까지 왔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명의 조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조금 자금이 좀 풍부한 쪽 애들이 먼저 지나가는 걸 한번 구경해 보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몇 명이 먼저 지나가고 안전하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사이에 속 껴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면 그때 가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 주식 투자금, 이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여윳돈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활비인 사람도 있고요. 은퇴 자금인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어떤 자금이겠지만 대부분 소중한 자금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1, 2억 정도 투자해서 뭐 2, 3천만 원 손실 금방 나거든요. 약세장은 1억 정도이면 10% 20%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은 한 달도 안 돼서 없어져요, 보통. 아마 이번 연도 이 횡보장에서 아마 그랬을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2, 3천만 원이 손실 나서 2, 3천만 원을 다시 메꾸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 힘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잃지 말자. 처음부터 안전하게 하자. 처음부터 정석대로 하자. 처음부터 요행을 부리지 말자. 편법 쓰지 말자. 실적 보지 않고 투자하지 말자.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에서 물린 분들도 많은데 오늘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또 물타기 하고 뭐 이러지 마십시오. 아직은 조금 좀 위험한 구간으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수가 아직 정신을 못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있는데, 과거에 미국 시장에서 한 번에 이러한 속임수로 인해 한국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게 더 컸어요. 한국 시장은 확 꽂히는 게. 근데 이번에도 미국 나스닥에서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분산들이 쌓였고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어떤 속임수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떤 일정 가격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한국 지수가 나스닥의 하락이 깊어지면 얘네는 추가 하락도 더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선반영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무서운 자리이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잠시만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 시황에 그런 글을 좀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카페 이런 모습으로도 한번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런 식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도 예전에 이런 모습에서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 차트로 설명드려보면, 예전에 삼양식품이 사실 조금 슬펐던, 이렇게 보면 요랬습니다.
요 당시 때 매수를 조금 이른 감이 있게 들어갔는데 매수하자마자 강하게 한번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일정 비율 이상의 무언가 어떤 손실률이 나오면 자동으로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때 손절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반등을 타고 슥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요때에 다른 종목을 매수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역시도 가장 조금 속기 쉬운 정도의 이런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파동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혹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초입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든지 이렇게 가든지 요 초입 단계 너무 일찍 들어왔던 게 좀 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극단적인 가격 시세에서 사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속임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했고 2배 이상 올라간 주식이었지만 놓쳤던 종목입니다. 당연히 실적은 좋은 회사입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당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당했다라고 하면 제가 마치 누군가에 의해 뭐 이런 것 같잖아요. 제가 그냥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던, 이렇게 해야죠. 마치 이런 정도의 어떤 모습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떠한 가격 구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의 특이한 케이스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걸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약간의 우려감도 있었지만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우상향하겠다라는 생각, 볼리저 밴드 중심선으로 회복하는 모습에, 그래서 이 당시에서 매수했다가 바로 매도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바로 매도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갔더니 또 안 되고, 그때 가장 헷갈렸던 거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마치 바닥 같은 모습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타고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이다가, 그죠? 이제 드디어 이제 빠지는 모습들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그죠? 엄청나게 빠지죠. LG 디스플레이, 이 좋은 회사를, 이 좋다라기보다는 이 유명한 회사를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주든 우량주든 시세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빠질 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만 생각하면 매수와 매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매수와 매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매수와 매도에서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비중이 많을 때 그래요. 그리고 흔히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너무 많거나 너무 모르거나 할 때도 손이 안 나가는. 그래서 뭐 너무 어려운 말이죠.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비중도 적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좀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어렵죠. 그렇게 다 하기는. 근데 저희가 또 최근에 하나 이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CJ CGV 역시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여기 이 자리였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실적이 쫙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앞으로 향후 2년 정도. 근데 주식은 바닥권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크게 하락했고 그 다음에 꽤 오랜 기간을 보였었거든요. 횡보를 보였고 어떠한 이제 바닥을 알리는 어떠한 거래량들도 조금 많이 터져줬고 과거에. 그래서 이제는 요 언저리에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었고 이 모습이 이 자리였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에 두 번의 바닥을 다지면서 그리고 추세들도 이 수급선들도 좋았어요. 매수했고 슬금슬금이라도 올라갈 줄 알았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모습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매수했지만 쭉 빠져서 일단 매도는 하긴 했지만 계속 빠졌던.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이 조금 하나 나오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자리를 이 어떤 일정 가격대를 빠지는 듯 하면서 상당히 빨리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 거래량이 좀 더 나왔으면은 이것이 속임수였나라고 조금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이해를.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 중앙선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물린 사람들은 일단 빠져나오는 정도. 그리고 나중에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진짜 저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매수해 볼 수도 있겠다. 저는 요 봉우리 3개를 돌파하는 이 시점을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바닥권에서는 조금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를 보여드릴게요. 한글과 컴퓨터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부터 엄청난 어떤 가격대를 유지했던 이 선이 있었어요. 주가를 표현해 보면 한 1년 이상을 계속 바닥을 만들어줬던 수없는 바닥을 만들어줬던 여기를 한번 깨버리고 강하게 반등해서 다시 회복해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근데 이 가격대가 사실 조금 멀리도 있지만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때 그래도 의미 있는 좀 거래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하락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이 클라이막스를 보니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리고 다시 이 바닥부터 외인과 기관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수급선도 가고 있고 이 수급선도.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한글과 컴퓨터가 시장은 좋지 않지만 어떤 평기 현상이 좀 나온 정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간 차트로도 보면 여기도 보일 겁니다. 과거의 일정 기간의 이 가격대를 하락의 클라이막스로 마무리가 되고 재빠르게 상승하는 이 모습.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글 컴퓨터를 좋게 보는 이유는 회사 내용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저희가 이 한글과 컴퓨터를 언제였나요? 이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이 언저리부터 계속 좀 몇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관심을 갖자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오픈이 된 것 같은데요. 이들이 아마존에 이제 드디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마존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추정 이익들은 모두 다 이런 거죠. 현재, 미래, 과거.
과거에 한글과 컴퓨터 괜찮았습니다. 뭐 그리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현재는 산청이라는 주식회사 산청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안전한 어떤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이 많아서 좋은 회사들을 M&A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뉴가 생겼어요. 이것은 아마존. 보통 아마존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 내는 기업이 아니에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존 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72%의 이익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근데 이곳에 한글과 컴퓨터 웹 오피스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어떤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고,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 컴퓨터, 그러니까 전체 풀로 서비스하는 곳은 딱 두 곳이에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한글과 컴퓨터겠죠. 근데 얘네들이 다 시장을 잡고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 MS를 시장 점유율 한글 컴퓨터가 좀 갉아먹고 계속 좀 추격하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새로운 어떠한 모멘텀의 어떤 이정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마존이라는 것을 뚫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의 회사 이익을 좀 보면, 아마존을 좀 보면, 한국 컴퓨터를 좀 보면, 영업이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좋은 회사예요. EPS 역시도 아주 강하게 증가하는. 다만 내년의 성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러니까 ROE가 이렇게 됩니다. ROE가 과거의 ROE가 2017년도에 ROE가 11, 현재 2018년도 ROE가 14. 근데 내년에 ROE가 13 정도예요. 2018년, 17년, 2019년. 근데 이때 ROE가 14보다 한 15, 16 이렇게 나오면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이 현재까지 이 예측하는 이 13이라는 ROE는 아마존에 대한 이런 쪽의 어떠한 그것은 추정되지 않았어요. 추정되어 있진 않아요.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좀 자세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드리는 건 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안에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업하는 이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결론은 이 풀 오피스라는 제품 기술력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이 저는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 내년 실적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추세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상 어떤 편기 현상이 조금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소설까지 더해져서, 거기에 현재 인수한 산청이라는 회사의 아주 안정적인 어떤 현금 성장성, 이런 모습들이 더해져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조금 지루한 어떤 그 회사 이름 때문에 오는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이 느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있었죠. 한글과 컴퓨터 하면 뭔가 좀 글쎄 이렇게 느껴져요. 너무 많이 들었고 회사 이름도 매력적이지 않고 그거와 무관하게 큰 일을 해내는 어떤 모습이 보였다. 회사를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일단 보자면, 일단은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일단은 과거부터를 보면 이 구간에도 가격 거래에 어떠한 강한 무언가가 잡혀 있죠. 그리고 이 가격대에도 강한 무언가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극단적인 시세를 운이 좋아서 한번 맞출 수는 있겠죠. 우연치 않게. 그렇지만 그게 자만으로 변하면 망합니다. 이걸 맞추더라도 매수는 안정적인 흐름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검정선, 이 40주 이평선,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이 좀 드러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50일 이평선, 즉 10주 이평선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정배열이 되고 다시 가는 이런 모습들.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주가는 회복이 되고 한번 눌리고 이 언저리 가격대를 돌파하는 이 시점들. 그러니까 뭐 한 2만 원 근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은 최하단이었죠. 10,000원 초반대. 근데 11,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비싸지고 사는 게 그게 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과거에 이런 매물대들을 뚫었을 때 2만 원 이 아래 구간, 18,000원 이상 구간에서 한 24,000원까지 혹은 뭐 2만 5, 6천원까지 해서 20에서 한 30% 정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는 것이 저는 제 취향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가격대 16,000원대는 아직은 매물이 소화되지 않은 구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좋아 보이네 하고 매수하면 빠지고 또 매도하면 오르고 이렇게 어려운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는 종목으로 CGA, CGV와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지금 최근의 모습들이 어떠한 편기 현상들과 모두 비슷해 보인다.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또 CJ, CGV, 한글과 컴퓨터 모두 다 시세의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에서 오는 방향성들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만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큰 흐름에서는 작은 흐름에서는 무언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이든 뭐든. 근데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일단 큰 흐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하고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을 때 작게는 이렇게 조금씩 반등이 수없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빠지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가격 시세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추세 매매는 그냥 모두 다 기분 좋게 다 이렇게 정배열돼 있는 이런 모습들 있죠. 그렇죠? 정배열돼 있는 상황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어떤 추세 지표들, 모멘텀 지표들도 다 잘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세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좀 쉬어도 된다.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오늘 밤 나스닥이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일지 그것으로 인해 내일 우리나라의 기술주들이 어떻게 빠질지 이를 좀 봐야 돼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죠. SK 하이닉스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 하단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는 한 8만 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삼성전자 역시도 액면 분할 이후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시세가 조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나스닥이 우리 한국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메이저들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어떠한 좀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 보시고 시장이 안전해지고 좋아질 때 다시 좋은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